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기 채널 대중의 그림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물 사진으로 캐리커처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이 필요하겠죠? 네, 사진을 꺼내올 때는 여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 가져오기라고 뜨고요. 저는 우선 이렇게 아이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저희 아이가 아니고 픽사베이, 제가 항상 이용하는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아 왔습니다. 아래 주소에 연결시켜 놨으니까요. 이미지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진 불러오기가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늘려버려서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가져오기, 클릭, 그 다음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서 종료. 이렇게 하면 그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이 들어왔으면 이 사진을 하나 더 복사시켜 줄 겁니다. 원본 이미지와 함께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캐리커처가 이 인물과 닮은지 닮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더 복사해서 여기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복사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레이어 윗부분에 복사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다시 클릭, 그러면 다시 세부사항이 뜨고 여기 붙여넣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종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똑같은 레이어가 복사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좀 조절을 해 볼게요. 캐리커처를 그릴 때 특징이 뭐냐면 우선 지금 아이를 그리니까 아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대부분 얼굴이 눈, 코, 입이 이 절반 아래쪽으로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희 이모티콘 같은 거 귀여운 캐릭터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가 있어요. 눈, 코, 입이 아래쪽에 가 있고,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원 형태에서 위쪽으로 눈, 코, 입이 위로 올라갑니다. 한번 볼게요. 하고 눈과 코와 입 사이가 멀어져요. 위에 아이의 그림에 비해서 아래쪽이 확실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캐리커처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과장이 심하잖아요. 눈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과장을 더 크게 해서 눈이 더 크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입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을 조금 더 작게 표현해서 그려줍니다. 캐리커처가 어떻게 보면 좀 원래 가지고 있는 인상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을 통해서 가다듬어주면 확실한 캐리커처의 느낌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이니까 이렇게 눈, 코, 입을 조금 더 중심선에서 아래쪽으로 모아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른을 그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란지 장년층에 간다면 요 위 눈 부분을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면 좀 더 나이 든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름을 더 그리면 노인형에 가깝게 됩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사진을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다시 한번 제가 지우고 새로 하나 꺼내서 복사해 볼게요. 복사, 다시 레이어를 올리고 붙여넣기, 종료해 주십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원본 레이어는 일단 여기 눈 모양을 클릭하셔서 감춰주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레이어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 선택 툴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선택 툴이 있는데 이 선택 툴을 누르시고 올가미 툴을 이용해 주세요. 이 아이의 특징은 굉장히 눈이 큰 거예요. 근데
캐리커처에서는 클수록 더 크게 만들고 작을수록 더 작게 만든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변환을 한 다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동, 조금씩 이동을 해서 그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실 때 크게 줄였다 늘렸다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눈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줍니다. 네, 크게 만들어 주고 종료. 또 마찬가지로 반대편, 네, 일단 올가미로 반대편 눈을 선택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변환해서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아이의 눈을, 네, 양옆이 똑같게, 네, 해서 이렇게 키워줍니다.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선택해서 눈을 크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여기, 네, 여기 윤곽 사이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리게 되면 여기 눈 자체가 여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씩 눈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는, 네, 이제 코 부분인데 코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괜찮고, 반대로 입은, 이 친구는 입이 조금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입이 좀 작긴 한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작고 귀여운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올가미로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입을 살짝 더 줄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코, 입이 몰려 있어요. 네, 몰려 있기 때문에 인중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서, 네, 한쪽으로 몰리게, 네. 그 다음 코와 입 사이를 또 선택해서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이동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시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는 여기 얼굴이 있다면 여기 반원 사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더 어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 코, 입이.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전체를, 이번에 눈, 코, 입을 잡아서 전체를 이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아이가 워낙 잘생기고 예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나오네요. 네,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제 아이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처음과 두 번째가, 네, 이렇게 됐죠. 조금씩 이동은 됐지만 이 이목구비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이의 크게 뭐 달라졌다는 이질감은 잘 안 느껴지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음은 귀입니다. 귀를 이동시켜 줄 건데요. 귀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눈, 코, 입이 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눈과 코 사이에 있어요. 네, 여기 눈과 코 사이의 위치에 이 정도의 귀가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귀의 크기, 귀의 위치도 조금 바꿔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이일수록, 네, 귀가 큽니다. 가끔 어른들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귀가 크신 분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귀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과장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아이의 귀를 옮기면서 크기를 좀 크게 늘려줄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살짝 한번 늘려 볼게요. 네, 다시 설명했던 그림은 지우고, 네, 자, 다시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네, 아이의 귀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손가락 두 개를 간격을 넓히면서 클릭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 위치는 아이의, 네, 여기 눈과 코 사이, 네, 코 사이 중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종료시켜 줄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귀는 크게, 네, 뭐 만지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저건 조금 더 이제 캐리커처니까 과장을 좀 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거의 이제, 네, 캐리커처를 그리기 위한, 네, 이미지 변환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사진의 변환이 끝났으면 여러분들이 외곽선을, 네,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코 같은 부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곽선을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이걸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볼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여기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여기 HSL 조정이라고 있어요. HSL 조정을 눌러주십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두 번째 선택 채도인데요. 채도를 값을 최대한 -100까지 내려주세요. 그러면 흑백 사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에 있는 종료 버튼,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요.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해 주세요. 여기 더하기를 눌러서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시고 이 레이어에서 이제 선을 그리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키워주시고 지금 현재는 너무 이게 진하니까 아래쪽 레이어를 조금 더 불투명도를 낮춰서 위에 저희가 지금 그릴 선이 좀 잘 보이도록 조금 흐릿하게 만들어 주세요. 해주시고 그다음 위에 가셔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잉크 처리펜, 이 잉크 처리펜은 이렇게 얇고 굵고의 변화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썹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눈을 그리고 외곽선을 그리는데 굉장히 편리한 펜이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펜을 이용해서 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여러분들이 대강 여기 이렇게 외곽 라인이 보이시죠? 네, 이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손을 이렇게 서툰 분들께서는 선을 그리기가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처럼 보이는 라인이 하나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수준, 예측 스트로크라고 해서 이렇게 수준이 지금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이 클수록 여러분들이 선을 그었을 때 조금 흔들림을 조금 막아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을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5까지 늘린 다음에 선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쉽게 선을 그릴 수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자유로운 선을 그리고 싶다 라는 분들은 수준을 낮춰서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기본값인 3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스트로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맞죠? 저는 지금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꺼두겠습니다. 자, 그 선을 그려주시고 외곽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지금은 좀 빠르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망울이 굉장히 크죠? 그죠? 눈동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른과 아이의 차이인데요. 아이일수록 눈동자가 흰자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이렇게 속눈썹이 길죠? 속눈썹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우리 눈을 보면 이렇게 눈이 있다고 하면 눈동자가 중간에 검은색이 있죠? 검은색을 미리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그려주고 아이일수록 또 이 눈동자가 크니까 사진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은 이걸 너무 다 빽빽하게 하나하나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간격을 넓히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썹이 가다가 살짝 꺾여서 영모라고 하죠. 이렇게 눈썹이 아래로 처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이 너무 진하면 짱구처럼 보여요. 그리고 처음부터 진짜 귀엽게 짱구처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눈썹 라인을 전체로 쭉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나 아니면 좀 귀엽게 하기 위해선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 눈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한 번에 그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선이 끊어지면 나중에 색이 들어갈 때 좀 어렵기도 하고 이쁘지가 않습니다. 캐리커처는 조금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잔선보다는 큼직큼직한 특징들만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눈썹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영모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조금 더 눈썹을 몇 가닥 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도 크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코 부분 그릴 때 조금 애매한데요. 어른들은 여기 코 위쪽 부분, 콧뿌리가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미인형인 분들은 이렇게 여기가 도드라지게 각져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살짝 선을 그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림자 색을 들어갈 때 그 부분을 이제 터치해 줄 거기 때문에 굳이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뿌리가 강조가 돼버리면 귀염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망울, 여기 콧망울 있죠? 콧망울에 한 2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코 인중이 만나는 부분, 그리고 콧구멍, 요 정도만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은 입술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입술 라인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사진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사진과 똑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살짝 웃음기가 없어서 조금은 덜 귀여운 느낌이에요, 인상이. 그래서 입을 살짝 입꼬리를 여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술 끝부분을 살짝 올려주면 좀 더 예쁘고 생기 있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죠? 그렇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친구는 입술을 다물었는데 살짝 벌리고 미소 짓는 느낌으로 하면 더 예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턱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턱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측 스트로크를 최대한 높여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저도 조금 빗나갔네요. 이렇게 그리셔도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도형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도형을 이용할 때는 바로 도형을 그리지 마시고요. 여기 눈, 코, 입 레이어 위에 더하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 자, 여기 보시면 원이 있어요. 원을 눌러주시고 타원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놔주세요. 지금 현재 타원이 되게 두껍게 되어 있죠? 이 굵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신 브러쉬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많이 두껍다 싶으면 이렇게 크기를 낮춰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면 나와있죠? 근데 전 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얇게 해서 이렇게 일단 턱 정도, 턱 부분에 맞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조금 더 낮춰볼게요. 좀 많이 낮춰서 이 정도에 다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 좀 전에 여기 변형 툴이 있죠? 변환 툴을 이용해서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각자 툴로 이렇게 부분을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둥근 부분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좁아진 부분은 이 선을 이용해서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맞출 수가 있고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더듬거리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옆으로 이제 이 선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손가락 2개.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손가락 2개처럼 이렇게 이동하셔서 옆으로도 네, 살짝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네, 기울기를 맞춰주시고 여기 마지막에 종료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이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종료 하면 네, 그죠? 네, 얼굴이 완성이 됐습니다. 살짝 옆으로 조금 기운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조금 더 바꿔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거를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한 이유는 여기다가 아래쪽에다 바로 그려버리면 이게 겹쳐지게 돼요. 그러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이 얼굴 모양이 뒤에 또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를 따로 만드시고 이제 완성이 됐다 싶으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여기 병합이 있어요. 병합과 밑에는 또 모두 병합이 있는데 병합은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레이어 한 칸 아래까지, 네, 한 칸 아래까지 합해진다는 뜻이고요. 모두 병합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모든 네, 전체 레이어를 한꺼번에 하나의 이미지로 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병합하시면 안 돼요. 네, 병합하셔서 이렇게 네, 얼굴 부분만 이렇게 네, 합쳐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꺼보시면 네, 얼굴이 완성된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위쪽 부분은 네, 여기 위쪽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세요. 네. 여기 귀가 시작되는 부분까지는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약간 네, 선이 안 맞아요. 볼 쪽에 선이 안 맞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정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이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이어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눈, 코, 입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또 합해진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만. 그죠? 어차피 합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번거로우니까요. 그죠? 최대한 아까 턱 레이어를 따로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병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젠 다시 네, 귀를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포인트 크기 있잖아요.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 같은 지금 잉크펜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이렇게 조절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필압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크기가 어떤 크기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다른 작업을 하실 때 돌려주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그리는데 너무 크게 되니까 조금만 더 네, 작게 해서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 귀처럼 됐네요. 네. 근데 아이들 귀가 굉장히 좀 커요. 얼굴 자체가 두개골이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에 네. 귀는 여기서 그리신 걸 복사해서 여기 옆으로 옮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현재는 이 친구는 머리털 때문에 가려져 있죠. 네, 네, 머리가 가려져 있어서 저는 머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번에 다 그리지만 조금 서툰 분들은 항상 레이어를 새로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네, 부분마다 이렇게 따로 그려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틀렸을 때 네, 수정이 편합니다. 자, 머리도 이제 그려주시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스타일이란 거 결정되죠. 네. 이렇게 하나씩 뭐를 하나씩 이렇게 어슷어슷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네, 좀 더 자연스럽게 네, 섬세한 느낌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드래곤볼 만화 아시나요? 네, 드래곤볼 보시면 이렇게 닫힌 라인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두껍게, 그러니까 여러 이런 디테일한 머리카락을 하나씩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크게 묶어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두껍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좀 그림이 서툰 분들은 오히려 이 방법이 나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머리 이제 돌려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머리를 섬세하게 다듬지 않아도 되니까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방법도 좋긴 하지만 제가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살짝 네, 라인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엔 이런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머리 라인을 그리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방법은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가르마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가르마가 여기 있어요. 이런 가르마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이 가르마를 위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 가르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네, 완성이에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르마죠. 이쪽 부분이 가르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머리를 그릴 때는 가르마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 인물의 가르마가 어디 있는지부터 파악하신 다음에 그리시면 좀 더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살짝. 여기도 똑같아요. 가르마에서 이렇게 라인이 시작됩니다. 네. 모든 게 가르마에서 시작돼요. 때문에 이렇게 가르마를 향해서 네. 이렇게 먼 곳은 가르마를 향해서 간다고 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네, 쓰셔도 되고, 지금 현재는 머리가 살짝 지저분하니까 요런 잔털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그냥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 돌려서 그리셔도 돼요. 네, 이게 훨씬 편합니다. 네. 먼저 잘하는 분들은 이제 뭐 라인을 이렇게 막 바로 해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돌리면 시간도 절약되고요. 네, 훨씬 좋아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기 쉬운 방법, 네, 쉬운 느낌으로 그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어떤 방법, 네, 어떤 과정이나 방법은 따라하시되 형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돼요. 네, 이제 머리가 완성됐으면 머리에 가려지는 이런 부분들은 네, 귀에 이런 부분들은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이의 얼굴이 완성됩니다. 그죠? 입술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입술만 한번 조금 더 굵게 한번 해볼게요. 네, 도톰하게 입술을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조금 더 입꼬리를 올려서 웃는 얼굴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점을 찍어 주셔도 되고, 입꼬리에 살짝 위로 올라가는 듯한 네, 버선 있죠, 버선. 네, 그 버선이 끝이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완성. 그런데 귀가 조금 크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살짝 수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 수정을 네, 하겠습니다. 네, 얼굴은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모음인데요. 네, 캐리커처 보면 몸이 큰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리커처 자체가 해학적이고 재미있고 그런 그림을 그리자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몸이 있으면 조금 더 덜 귀엽죠? 그죠? 덜 귀엽기 때문에 몸 크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눈, 코, 입과 마찬가지로 올가미 툴 사용해 볼게요. 올가미 툴로 이렇게
여기 잘 잘라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내시고 크기를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스마트폰처럼 줄이는 거 이렇게 줄여주세요. 네, 아이니까 더 줄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너무 붙여버리면 목이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목은 살짝 보이도록 여기까지 해주셔도 되고, 좀 더 귀엽게 하려면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대부분 캐리커처가 얼굴 쪽이 많기 때문에 얼굴을 위한 그림이에요. 캐리커처 자체가.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종료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몸은 이제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잘린 부분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한동안 감기를 조금 심하게 앓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손이 잘 안 그어지더라고요. 한동안 좀 쉬었더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목 끝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형태들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사진을 가지고 그리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 있죠? 뭐 이렇게 턱선을 그릴 때 뭐 타원을 사용해서 그린다든지 눈, 코, 입의 크기나 아니면 비율 그리고 위치를 좀 바꾼다든지 그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개성 있는 자기만의 캐리커처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옷은 이렇게 소매 있죠? 이렇게 주름이 크게 져 있는 부분 있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리커처는 얼굴 자체를 이제 돋보이게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옷을 정교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이런 주름들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고 목 부분을 조금 더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아기 목 부분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라인은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컬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채색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채색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위쪽에 여기 머리카락이 조금 더 덜 됐네요. 머리카락 라인을 조금 더 만들어주고 이제 머리카락과 합체해 보겠습니다. 병합, 모두 병합 하시면 안 돼요. 병합 하셔서 이제 라인을 모두 완성시켰고 라인과 색채 컬러가 들어갈 부분의 레이어는 반드시 따로 만들어 주세요. 새로 레이어를 생성하고 다시 한번 레이어를 클릭. 여기 이번엔 혼합이 있습니다. 혼합을 눌러서 생료 혼합을 눌러주세요. 여기 생료 혼합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래에 있는 라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색깔을 유지한 채 위쪽의 색이 여기 그대로 위에다가 겉에 드러날 거예요. 자, 우선 살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색은 아기처럼 뽀숑뽀숑하고 좀 이런 느낌으로 현재는 지금 여기 페인트 툴을 쓰기에는 조금 뚫려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선을 가다듬은 다음에 뚫려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막고 난 다음에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툴을 쓸 때는 반드시 이 뚫린 부분들을 다 막아 주셔야 돼요. 하고 페인트 그 다음에 이게 레이어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보시면 모든 레이어 샘플링을 이렇게 층수가 있는 걸로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래쪽에 있는 라인 레이어를 읽어서 위쪽에 반영을 시켜요. 그리고 임계값은 임계값이 높아질수록 큰 범위로 넓게 영향력이 늘어나고요. 반대로 임계값을 낮추면 그만큼 작은 영역에 까지 칠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임계값을 낮춰서 해주세요. 이렇게 살이 있는 부분, 피부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칠하고 애기 피부 치고는 너무 좀 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더 연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HSL 조정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밝기라고 있어요. 밝기를 네, 좀 더 밝게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섀도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붉은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 오른쪽 위에 종료 있죠? 종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살색이 완성됩니다. 중간에 여기 흰 부분 지워볼게요. 눈에 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지우고, 반대로 또 이런 부분은 또 안 돼 있네요. 색깔이, 그죠?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색깔을 지금 만든 색깔을 다시 칠할 때는 여기 컬러를 누르셔서 여기 보면 스포이드가 보이시죠? 스포이드를 콕 찍어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한 후에 놓으시면 그대로 그 색깔이 브러쉬에 적용이 됩니다. 이쪽 부분도 조금 덜 됐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 컬러가 완성됐고요. 이제 눈색도 한번 해볼게요. 눈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하고 검네요. 그죠? 진하고 검기 때문에 그래도 아시아인들이면 갈색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주황이나 붉은색 계열에서 어두운 갈색을 선택해서 색깔을 칠해줍니다. 꼼꼼하게 색을 칠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색깔을 칠해볼게요. 입술은 아직 아이니까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찍어서 이렇게 완성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귀엽네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헤어인데요. 헤어는 약간 갈색이 조금 보이죠? 아이가 갈색이 좀 보이니까 짙은 눈 색깔이랑 거의 비슷한데 요거보단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갈색 계열로 일단 색깔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선택한 스타일은 이렇게 중간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뚫린 부분을 다 막아주신 다음에 페인트로 찍어주셔야 겉에까지, 배경까지 칠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뚫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인트로 채워볼게요. 이렇게 페인트를 찍었는데 흰 부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 번 톡톡톡 두드려 주셔도 괜찮고, 인기값을 많이 높여주세요. 이럴 때는 해서 이게 많이 안 된다 그러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릴 때 드래곤볼처럼 드래곤볼 머리처럼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약간 너무 머리가 좀 바보 머리처럼 됐는데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톡톡톡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미용실 가면 이렇게 머리를 체를 친다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이렇게 하나를 라인을 조금씩만 만들어줘도 이렇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올가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싸 잡아서 그냥 이 상태에서 페인트 툴로 이거 없애지고 뚝 찍어주면 돼요. 저는 근데 하나씩 칠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합니다. 자,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됐죠? 이제 헤어 컬러도 끝이 났습니다. 옷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옷은 색깔은 약간 회색 계열의 어두운 청색의 줄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그 줄무늬를 연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죠? 네,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또 디테일하게 해버리면 얼굴이 또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약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줄무늬가 너무 진해져 버리면 얼굴이 살지 않으니까요. 연한 줄무늬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상 제가 좀 길게 강의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초보자분들도 좀 쉽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 많잖아요. 그죠? 아직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이거를 하시는데 되게 편리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제가 이걸 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른 버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고 이 영상 끝난 다음에 바로 시연을 하는 장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이제 옷 부분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뭐 할까요? 네, 이제 그림자를 그려줄 예정입니다. 네, 그림자를 그려줄 타임인데, 자, 위에 이 부분 살짝 이쪽에 빠진 부분 채워주고, 자, 그림자를 그려줄게요. 그림자는 마찬가지로 새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일반 다시 생료 혼합을 그대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겹쳐진 상태에서 또 겹쳐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지금 현재 얼굴 색깔 있죠? 이 얼굴 색만 써도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요거보다 조금 더 그 음영 그림자를 좀 짙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조금만 더 어둡게 해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고 코 그림자도 이제는 그리기 전에 빛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빛이 확연하죠? 네,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빛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빛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 살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콧대가 좀 없게 콧대가 적용이 안 되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쌍꺼풀 사이는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도톰하게, 요건 크게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하고 코는 여기 아래쪽에 콧망울, 콧볼 여기까지 이 정도만 그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만일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은 현재 입술보다 조금 더 강하게, 햇빛이 이렇게 조명 위에서 오니까 여기 아래쪽에 당연히 그림자가 지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은 윗 입술이 조명에 가려지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컬러 이 부분 밑에도 당연히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이 있으면 또 그쪽에 그림자가 생기니까요. 머리카락을 주변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머리카락 라인을 따라서 이 정도만 그려주세요. 됐죠? 네. 그리고 귀에 있는 부분, 이런 겹쳐지는 부분도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귀 바퀴는 이 안쪽 부분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이 안쪽엔 다 어두워질 거고 이 뒤쪽 부분도 원래 어두워져요.
귓볼이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시고 그냥 통째로 그냥 그려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라인만 그려서 처리해 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진짜 웹툰이나 만화처럼 크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눈썹을 조금 색깔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눈썹은 너무 진해지면 안 되니까 여기 아래 보시면 에어브러쉬가 있어요. 플로우 에어브러쉬라고 있는데 이 에어브러쉬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솜처럼 스프레이처럼 이게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크게 조절해서 이렇게 크기를 내리면 작아지죠? 크게 조절해서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주면 그 여자분들 화장하실 때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섀도우 긁은 것처럼 이렇게 발라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색깔이 칠해집니다. 그래서 눈썹은 너무 진하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색깔을 이용해서 살살 칠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눈이 도드라져 보이죠? 자, 그리고 지금은 약간 눈이 좀 흐리멍텅하죠? 그래서 색깔에 가서 다시 색깔 레이어를 찍은 다음에 지우개로 여기 눈동자 옆에 여기 보시면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눈 보시면 여기 쪽에 광원이라고 하죠? 조명에 부딪혀서 이렇게 눈동자 빛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살아났는데 확실히 그림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칠해주시고 계속 이어서 이쪽 아랫부분, 턱 아랫부분도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자를 넣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크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아까처럼 여기 에어브러쉬 있죠?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데 저는 에어브러쉬를 조금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턱 라인을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그림자가 많이 지니까 이렇게 하고 턱 라인 부분은 굳이 칠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좀 아기 같은 느낌보다는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 두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는 이런 눈의 반짝임, 눈의 반짝임을 좀 더 해주고 눈의 색깔도 다양하게 해주고 머리카락 보면 이렇게 딱 이 색깔, 이 컬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에 비쳤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리는 느낌, 그리고 반사되고 반짝거리는 느낌도 있고, 그쵸? 그리고 볼터치가 또 들어가야 되죠. 이제 화장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아래에 있는 옷에 그림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얼굴 쪽이지 아래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마지막 메이크업을 한번 진행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터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볼터치는 여기 살짝 핑크빛을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그 혼합에 생류 혼합 써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사용했던 플로우 에어브러쉬를 좀 크게 키운 다음에 볼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귀여워. 조금 더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시죠? 조금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눈 아래쪽에도 보면 살짝 빨간 기운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살짝 아래쪽에 아주 살짝만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 입술에 조금 더 빨간 느낌, 입술에 좀 빨간 느낌을 조금 더 내볼게요. 이렇게 좀 더 빨간 느낌을 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부분에 현재는 되게 짙은 갈색인데 조금 더 이제 햇빛에 비치게 되면 연하게 변해요. 생류 혼합에 그대로 아까 전에 생류 혼합 컬러에 가셔서 이 부분에서 이 색깔을 칠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밝게 빛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이 아니라 외곽, 네. 외곽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네. 칠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컬러가 약간 외국 아이처럼 느껴져서 이 부분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인계값의 마법 봉투를 이용해서 네. 이 색깔을 조금만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생료혼합에 HSL 조정 가서 조금 어둡게 네. 이렇게 조절을 해볼게요. 종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얼굴이 확 살아나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도 여기 원래 부분에서 컬러에서 살짝 눈을 보면 눈에도 밝은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한 부분으로 에어브러쉬를 해서 여기 빛이 있으면 빛의 반대 방향 있죠? 여기 이쪽 부분 네, 원형으로 해서 이 부분에 색깔을 조금 더 연하게 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눈동자가 조금 더 네, 살아나는 느낌이 나요. 그죠? 네, 이렇게 눈망울이 좀 더 초롱초롱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머리카락에 뭐 힘을 주고 싶으시다. 정말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새로운 레이어 만드시고 혼합에 그 다음에 여기 글로우라고 있어요. 글로우나 소프트 글로우를 사용하셔서 현재 노란색 계열로 하셔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전 이 정도까지는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밝은 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정도를 이렇게 라인 따라서 그려주는 겁니다. 돌리느라 이게 색깔이 또 연해져 버렸네요. 자, 다시 색깔을 한 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처음에 사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눈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애가 성숙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눈 밑 아래 있죠? 네, 이 아래 부분까지 눈이 속해져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눈을 좀 더 크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까지 키워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여기는 네, 여기 아래까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눈이 조금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눈의 아랫부분 아까 전에 아이라인이 있는 아래쪽까지 네, 눈을 내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절반에서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눈, 코, 입을 조금 더 턱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네, 전체 이동을 했고 끝으로 이제 여기 입술 부분에 네, 하이라이트 부분 네, 이쪽 부분도 이렇게 빛이 나게 해서 네, 생기를 조금 더 더해봤습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을 이제 어른이나 아이 아니면 중장년층 특징에 맞춰서 조금씩만 조절을 해서 라인만 잘 그려주시면 얼마든지 멋지고 재미있는 캐리커처를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자녀들 분들께 이런 자기만의 정성이 담긴 캐리커처를 하나 선물해 주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의 그림이었습니다.